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군중 심리를 좀 이용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주제로 삼은 이유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고의 보조 지표는 인간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늘 같이 주식을 해야 되는 그 개인들이 뭉치면 군중이라고 하는데 그 군중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의 그 행동 반경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훤히 보였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최근에 한 달 정도 했던 얘기를 쭉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가만히 다 들어보시면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서 이 얘기를 해줬었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군중심리를 역이용하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시원하게 오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저해방 종목들 한두 개 오픈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0월 향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누구예요? 네, 수은아님하고 박수홍님도 어서 오세요. 네, 김경윤도 어서 오시고요. 네. 휴가 이제 이번 주면은 얼추 휴가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는 8월 16일이 또그 대체 휴일이어서 월요일 날도 쉬죠.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에는 지루했던 휴가 시즌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전기도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야 돼요. 휴가철이. 코로나라서 이게 좀 휴가처럼 좀 비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코로나가 1년 지나니까 작년 8월 달에는 휴가고 뭐고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지 1년 6개월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휴가를 멀리는 못 가시지만 그래 가까운 데로 가시더라고요. 맞으면 일본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좀 적응이 되신 거예요. 어디 멀리는 못 가지만 나름대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작년 8월 달에는 이렇게 한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휴가를 가기는 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한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루했던 시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더 단단히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지수 얘기는 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를 띄워놨는데 그냥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요. 코스피는 여기는 지금 2달 넘게 3개월째 이러고 있고요. 여기 포함하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지수가 이렇게 행보할 때 개별주하고 테마주들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셔야 되는데 요즘에 뭐하고 있어요? 애매하죠? 애매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개인들의 멘탈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개인들의 멘탈이 박살났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 그 멘탈이 많이 박살났냐면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박살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런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의 멘탈이 나갔어요. 자,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투자 금액이 1,000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난 투자 금액이 너무 적어. 이거를 빨리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본인 스스로 투자금이 적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1,000만원 갖고 하는데 굉장히 그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면 충분해. 난 할 수 있어. 시간 좀 걸리겠지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10억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 투자자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5억 갖고 하는데 이렇게 회원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금이 얼마세요? 5억이에요. 평상시 보통은 5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얼마세요? 지금 5억 정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거든요. 5천만 원도 사실 똑같아요. 5천만 원 갖고 합니다. 평범해요, 다. 근데 이제 5억인데 한숨 푹 쉬면서 5억이요. 그래요.
뭐냐면 한 10억에서 한 15억, 20억 하다가 5억 남았단 소리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지금 완전히 깨졌어요. 이해되시죠?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 네. 10억 들고 해도 20억 갖고 하다가 10억 남았으니까 네? 얼마나 그 속상하시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분들의 심리가 깨졌을까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잃어버린 거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아시죠? 조급하면 할수록 먼 길 돌아가요. 돌아간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죠. 지금 이런 분들이 멘탈이 왜 깨졌느냐, 조바심을 낸 거예요. 잘 보세요. 지수가 하락하지도 않았고요. 그죠?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도 없고 사실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얼마나 빠졌다고? 바닥에 있는 거 빠져봤자 10%, 15%? 정말 심한 거 20%? 다 다시 또 올라올 건데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꼭지에 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보세요. 지수 빠진 게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빠진 거 없죠. 뭐 미국이 급락했어요? 그런 거 없고요. 환율이 뭐 요동을 쳤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원달러 환율이죠. 뭐 이런 거 갖고 그래요. 그렇죠? 네. 국제 효과도 그냥 그렇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어하죠. 왜 힘들어하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고개를 숙이니까.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게 뭐 캐리스포트나 이런 거니까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게 박살났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 박살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게 박살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고, 그 전염병처럼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감염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처럼. 지루한 거죠. 이해되시죠? 세력들도 가만히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패닉이 왔는데, 제가 요즘에 패닉이라는 말보다 옛날 그 혼돈 있죠? 케이아스라고 하죠. 요즘에 제가 그걸 자꾸 영어 단어를 그걸 써요. 케이아스, 혼돈. 패닉 이상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그냥. 보면은 안타까워 죽겠어요. 요즘에 본인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절부절을 못해요. 아니 세상에 종목 한 보름 2, 3주 눌렀나요? 막 손절하고 뭐 현금 만들고 뭐 돈 넣었다 뺐다 뭐 답답하다 미치겠다 아주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안타까워 죽겠다.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서 제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거고 힘드시죠? 아니 얼마나 눌렀다고 힘들어요? 보름이나 눌렀어요? 이것도 못 견뎌가지고 무슨 돈을 버시겠어요? 이런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시는 그 돈 모으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1,000만원, 2,000만원 또는 1억, 2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최소한 몇 년 걸리셨죠? 맞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20대가 1,000만원 모으는데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40대가 1억 모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50대이신 분들이 2억, 3억 모으려면 얼마나, 그러니까 집 같은 거 빼고 부동산 이런 거 빼고 현금 2, 3억 모으려면 얼마나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맞죠,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한 보름만 안 가면 막 무슨 뭐 옛날에 그 조선 말기 때 무슨 동학운동 일어나듯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려고 그래요. 막 개인들이 무슨 투쟁합니까? 투쟁 그러면서 막 그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수익 한 보름만 안 주면 막 난리가 나요. 요즘 개인들 주리들 분위기가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뭐 포경테마주 좀 봐달라, 뭐 좀 봐달라, 아주 그냥 캐리스포트 좀 봐주세요, 토탈스포트 좀 봐주세요, 뭐 좀 봐주세요. 그런 요청들이 무방에서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대답 안 해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시간 아깝거든요. 죄송해요. 시간 아까워서 얘기 안 해줬어요. 개인들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보길래 그런 건 그럼 그동안 안 가거든요. 한동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까운 시간에 뭐하러 앞으로 안 갈 거를 계속 얘기하겠어요. 앞으로 올라갈 걸 얘기를 해드려야죠. 제 마음 이해되세요? 네. 저 인간은 뭐 무료정복 진단 좀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주던데 참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반등도 안 나올 거 뭐하러 계속 얘기합니까? 돈이 있는 쪽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캐리스포도 처음에 떨어질 때 조금 얘기해드리고 더 이상 얘기 안 했던 거예요. 힘들어지실 거니까 알고는 계시라고. 반등 잘 안 나올 거라고. 가끔씩 이제 힘내시라고. 그 얘기만 하지 뭐 할 얘기가 더 뭐가 있겠어요. 자꾸 다른 얘기 했던 거예요. 힘내시라고. 돈이 있는 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메타버스도 얘기 한번 했었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시황을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개인들이 지금 완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분들 죄송한데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이미 심리가 깨졌고 멘탈이 나갔고 정신이 가출한 거예요. 정신이 가출. 그래서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계속 노력했던 거예요. 저녁 방송을 왜 매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무방위원들 힘내시라고 뭐 그렇게 그런 뜻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제발 좀 멘탈 좀 잡으라고. 문자반 회원 중에 절반 정도는 괜찮아요, 성향이. 근데 절반에서 3분의 1은 때에 따라서 이제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멘탈이 좀 불량한 분들이 좀 들어와요. 돈 빨리 벌려고. 그런 분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분들 멘탈 좀 잡아드리려고. 누구요? 네. 그분들은 어차피 오래 못 가고 문자반에서 성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투자 금액이 적어서 또는 낮에 하는 방송을 전혀 들을 시간이 없어서 문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성향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매일 방송했던 거예요. 힘내시라고. 이따 맨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전문가 리딩이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 못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엔 좀 장이 안 좋거나 조금 뭐 손실이 좀 나거나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확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 그래요. 다른 방은 다른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30% 40% 손실 났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 민중 봉기가 아니라 거기는 뭐 거의 쿠데타 수준이에요. 아주 그냥 뭐 전쟁이에요. 그냥 손실 많이 났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물론 투매가 나와서 눌리면 추천주들이 하락하는 게 맞아요. 저희는 초단타방이 아니라 스윙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 났던 거 반납하기도 하고 샀는데 누르기도 해요. 근데 30% 40% 그런 식으로 뭐 망가지거나 세력 나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신있게 방송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진짜 리딩이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수익이 안 날 때 더 발버둥을 쳐서 회원들한테 수익 내주려고 비중을 막 실어가지고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매매하는 게 얍삽하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끊어먹는 게 잘하는 리딩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기 매매는 많이 했거든요. 전문가 초창기 때는. 근데 그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얍삽한 리딩을 많이 했어요. 제가 했던 리딩을 제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진짜 얍삽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거 알아요. 이럴 때 비중 확 실어가지고 하나 좀 수익 좀 내달라고.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까요? 네. 회원 그렇게 많은데 그 회원들 다 끌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이거보다 더 좋은 리딩이 뭔지 아세요? 심리가 크게 흔들릴 때 멘탈 붙잡아 드리는 그게 진짜 리딩이에요. 물론 수익도 내드려야죠. 전문가가 무슨 축구 해설위원도 아니고 그죠? 말만 하겠습니까? 종목도 추천해야죠. 수익도 당연히 내드려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장이 좀 흔들릴 때는 개인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멘탈을 붙잡아 주는 게 그게 진짜 리딩이에요. 그게 뭘까요? 회원들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해드리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하고 희망 불어넣어드리고 안 좋은 생각 할 것 같으면 미리 차단시켜버리고 좋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일명 세뇌교육이죠. 그래서 문자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멘탈이 강한 거예요. 반복해서 들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2, 3일 1, 2주 시간 쭉 지나면 눌렀던 종목들 올라오고 그리고 진짜로 전문가 말대로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누를 때가 또 와도 그때는 스스로들 이겨내요. 그리고 회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본인도 힘들어 봤잖아요, 그죠? 네. 회원가입 초기에 이제 힘들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원들이 들어와서 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분들이 대신 글을 쳐줘요. 뭐 이런 거 모르시느냐? 나도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힘내셔라. 금방 지나가다. 회원들이 글을 쳐줘요. 회원들이 회원을 위로하는 거죠. 네. 저희 방은 그래요. 네. 그렇게 운영이 된다. 이 얘기를 원래 맨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서두로 지금 땡긴 이유가 제가 최근에 저녁방송 진행할 때 한 달 동안 했던 게 지금부터 쭉 설명할 건데 그 목적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왜냐면 저는 저녁방송 때 무료 추천 안 하잖아요. 그래도 제 방송 이제 자주 들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손절이라도 안 하게끔 해드리려고. 그죠? 비싼 거 사가지고 안 물리게 하고 밑에 또 끌려 내려온 거 손절 안 하게끔 해드리려고. 열심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방회원들도 열심히 종목 발굴해서 매집하셨을 텐데 안 털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자반 회원들 중에서 성향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수익 많이 나게 해드리려고 멘탈 잡아드리려고 한 거예요. 라이브 회원들은 낮에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밤에 또 들어요. 그래서 약간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면서 계속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녁 방송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니까요. 네. 인플레이션이니까 현금 들고 있지 마시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진짜. 나중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때로는 인내,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여유 있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본론 들어간 거예요, 벌써. 자, 그런데 개인들은 패닉, 혼돈 상태에서 지금 우왕좌왕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 절대 못 봅니다. 왜 못 보는지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달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제가 올해 작년 말부터 계속 그랬어요. 대선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7월 초쯤 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날씨가 갑자기 장마가 일찍 끝났다. 뉴스 보니까 원전 돌린다고 하더라.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죠. 그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대선주 타령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폭염 테마주를 슬슬 얘기를 꺼냈을까요? 신일전자 상한가 나오기 전에 한 얘기예요. 폭염, 여름 테마주죠? 무더위 수요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선주가 쭉 가야 되는데 윤석열, 엑스파일, 이재명 바지 내려라, 뭐 김무선 씨 등장하고 그죠? 뭐 시끄러지는 거예요. 이제. 더러운 얘기 또 쭉 나오죠. 네거티브가 다 더러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더러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선주에 의해서 돈이 쓱 빠져서 어디로 가요? 폭염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가 되게 또 메타버스로 가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왜냐하면 당분간 쉬겠다 이거예요. 6월 말부터 또 인맥주, 애니농률, 웅진 이런 거 막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게 엑스파일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빠진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래가지고 돈이 슬슬 빠져나가길래 회원들한테 그리고 저게 터졌죠. 델타 변이, 코로나. 이게 심각해진 게 6월달, 7월달이잖아요. 대선주에서 이제 돈이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시끄러우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세력은 안 논다니까요. 돈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염 테마주 얘기해놓고 델타 변이 수요주도 추천해놓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도 회원들 좀 사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6월 말 7월 달에는 그때도 대선주 매집했어요. 근데 돈을 조금 빼가지고 폭염 테마주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수요주도 산 거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대선주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졸다가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끝났어요. 잠깐 쉬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는요. 식단을 짜는 영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사. 요즘에 신규원들 들으셔서 이런 비유를 좀 들어드리는데 영양사가 뭐예요? 식단을 짜는 거죠. 엄마가 어린애들을 키울 때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엄마 나름대로. 네. 어떻게 짜요? 애들한테 필요한 거, 영양가 골고루,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단을 짜죠. 영양사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전공이니까
자부심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그분들도 열심히 또 식단 짜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이제 전문가는 뭐예요? 종목을 골고루 추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주로 가다가 보니까 폭염테마주하고 코로나 때문에 델타 변이 관련주가 가요. 이제 슬슬 갈라 그래요. 돈이 빠져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식하게 그냥 대선주 고집하면 안 돼요. 뭐 돈을 조금 빼가지고 다 파는 게 아니라 대선주 10개 들고 있었다 그러면 한두 개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뭘 보내는 거예요? 출장 보내는 거예요. 출장.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저희는 종목 추천이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 나와요. 막 종목 아침에 저기 인민군 따발총 쏘듯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목 알아서 아침에 한 5개, 10개 쭉 불러주고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거꾸로요. 그렇게 안 해요. 매수매도 사인 다 내드리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이 중에 좀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출장 보낸 거예요. 근데 회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선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선주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신일전자 같은 선풍기를 주느냐. 실망했다. 신기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셔라. 나 믿어요 못 믿어요? 믿는데요. 그러면 사시라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어요 못 믿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사시라고. 정 사기 싫으면 평상시 사는 거에 반이라도 사시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사신 분은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겠어요? 영양사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대선주가 잠깐 안 가고 이쪽이 갈 거라는 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추천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산 사람은 대선주가 안 갈 때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문가 얘기 듣고 그냥 사신 분들은 대선주가 쉴 때 그래도 신일전자나 뭐라도 갖고 수익을 낸 거예요. 코로나 테마 잡고 수익을 내드리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기존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 회원들도 전문가가 다 이제 배려해서 추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식단 짜듯이. 중간에 건너뛰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그게 편식이잖아요. 나는 돈가스만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딴 거 줘요?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종목들을 분산을 좀 해놨어요. 살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선주를 버린 게 아니라 대선주 다 들고 있어요. 잠깐 시장이 좀 애매해지니까 그쪽을 추천했던 거죠. 자, 이게 7월 초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신일전자가 추천했던 게 7월 13일이잖아요. 추천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좀 말을 좀 빨리 할 거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천천히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7월 초부터 어떤 식으로 방 운영했는지, 그래 앞으로도 어떻게 운영될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신일전자를 추천했던 게 마지막 신일전자가 3번인가 추천 나갔어요. 한 번 나간 거 아니에요. 평화를 다 사게 만들려고 반복해서 한 3번까지 나갔어요. 범양건영 다 팔고 그날 아침에 다 팔고 바로 신일전자 샀죠. 참고로 범양건영은 120%씩 나타냈죠. 다 팔고 신일전자 갔어요. 무더위 델타 변이 수혜주. 일주일 뒤에 상한가 나왔고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수익 40% 났는데, 자,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뭘 했냐면 이 신일전자가 상한가 나오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쭉 떨어졌어요. 반등도 없이 쭉 떨어졌는데, 이게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때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그 얘기했는데 저녁방송 때 시장이 애매하다.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자세히 얘기를 했고 저녁방송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이 애매하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이 애매하다. 원래 시장이 애매할 때는 우선주하고 스펙주나 이런 것들을 좀 가거든요. 원래 우선주하고 품절주가 많이 가는데 우선주도 안 가고 품절주도 안 가고 가다 말더라고요. 스펙주도 조금 가다 말더라고요. 시장이 되게 애매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도 안 가고 대선주도 안 가고 테마주도 이것저것 별로 안 갔어요. 그냥 바이오주만 몇 개 간 거죠.
그것도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 그냥 시장이 애매했어요. 주도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수는 걱정하지 마셔라. 실제로 지수가 별로 안 떨어졌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좀 더 올라갔거나, 그죠? 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못 보던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아시아 경제나 비상교육처럼 떠 있는 거 공략하지 말고 개인들이 탈원전, 신일전자가 상한가 나오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탈원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또 깨달았기 때문에 분명히 고성 파워텍이나 한전 기술 같은 거를 여기서 살 거다. 나는 이 거래량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나는 주식을 속된 말로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속된 말로 우리가 깐다는 표현을 쓰죠. 그죠? 네. 신고가 나는 주식을 개인들이 엄청나게 좋게 생각하는 주식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문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구로 따지면 제가 오늘 밤에 제가 축구 해설위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흥민 선수를 막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끝났다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정도 힘든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기법 강의까지 하면서 그죠? 실력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 내용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못 보던 게 나올 거다. 그게 뭐였냐면 못 보던 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장대 연봉이 떨어지면서 반등 없이 하락할 거다 그 얘기였어요. 대놓고 얘기하면 놀라시니까. 실제로 떨어지는데 반등 없죠. 여기처럼 이렇게 될 줄 알고 사람들이 지금도 사요. 이렇게 반등 나올 거 기대하고.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거기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 고르실 때 잘 고르세요. 출신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저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가상화폐 출신 쪽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차트만 보고 하거든요. 100% 차트는. 뉴스도 보겠죠. 뉴스나 차트가 뭐가 달라요? 그렇죠? 다 인위적인 거, 가공된 거. 그쪽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거기에서 뭐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주식으로 왔겠죠. 여기서 리딩할 때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지. 반등 노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안 나오죠. 종목이 캐리소프트, 뭐 비상교 이런 거 반등 안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시독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전문가들 요즘 이런 거 잘 안 한다니까요. 저처럼 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요. 다른 거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못 보던 게 나올 거다 그 얘기도 했었고, 그 얘기도 했었죠. 주린이들이 차트 망가뜨릴 거다. 주린이들이 차트를 망가뜨렸잖아요. 실제로 미리 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나간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뭐예요? 2주 동안 했던 거 과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거 왜 있는 줄 아세요? 과매도가 나올 거니까 알고 참으시라고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백신이죠. 예방접종. 먼저 주사한테 놔드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차트를 보시면 돼요. 과매도가 나올 거다. 과매도가 뭐라 그랬죠? 자, 이거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이제 지지선, 다른 말로 전저점이죠. 네. 여기를 깨는 게 나올 거다. 순간적으로. 투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여기를 깨지면 손절하라고 했다. 실제로 옛날에 여기서 깨지면요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거 10년 전, 15년 전 거고 지금은 기법이 바뀌었다. 여기를 깼을 때 손절하지 말고 참으셔라. 세력이 매집된 거는 참으시고, 세력이 매집이 안 돼 있어도 반등은 나올 거다. 반등 나올 때 파시면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죠, 그죠? 네.
먼저 얘기했잖아요. 전저점을 한번 깰 거다. 이미 깬 것도 있겠지만 깨면서 떨어진 것도 있을 거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하지 말고 참으셔라. 그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누군 이걸 이해했어요. 아, 참으라고 하는구나. 참아야지. 이런 분들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요,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오겠죠, 그죠? 반등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팔아요. 수익 내고 판다고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손절하거나 궁시렁궁시렁거리다가 올라오면 팔아버려요. 네, 실제 궁시렁거려요. 이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진짜 궁시렁거려요. 뭐라고 궁시렁거리냐면 혼잣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전문가나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일시적인 거니까 종목을 잘 믿으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도 했었죠. 밤에도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마셔라. 제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지만 네.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된다. 그 얘기 한 2, 3일 했어요. 그죠? 제가 양해까지 구했잖아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그 믿음을 버리지 마셔라. 전문가가 혹시라도 추천해 줬거든 그 사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끝날 때까지. 왜 그랬겠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시련이 올 테니까 참으시라고, 잠깐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튼 잘 받아들여서 수익 내신 분들은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들어요. 듣고 대답은 이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절하고 막 그 패닉, 막 혼돈 상태에 빠진 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대답이 똑같아요. 무슨 대답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얘기만 해요. 이 종목 손실이 이만큼 났다. 물어보면 기도 안 차요. 수익 난 건 수익 이제 본인도 하다 보면 수익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 난 건 얘기 안 하고 손실 난 것만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얘기만 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분은 뭐에 꼽혀 있는 거예요? 성공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제일 안 좋은 것만 붙들고 혼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분명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제일 안 좋은 거죠. 그거 끌어안고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떻게 해? 어떡하지? 더 사? 말어? 어우 진짜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본인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 그 중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거.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정신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매수할 때 최선을 다하고요. 매수하고 나서는 신경을 최대한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농업 관련된 고서 중에 나무를 심는 그 비법이 나무를 심는 그 기술을 그 써놓은 농서가 있대. 농업책이죠. 거기에 나무를 심을 때 제일 잘 심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답니다. 심을 때 심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심은 다음에 냅두라고. 가만 냅두라고. 공감이 막 되시죠? 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심고 나서 가만히 냅두라잖아요. 종목도 저기 주식도 똑같아요. 살 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5%만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 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은 몰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5% 떨어졌는데 못 견디면 5% 수익 나도 못 견딘다고. 정확하게 이해 가시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화장실 가서 이빨 닦으시면서 양치하시면서 거울 보시죠? 네. 거울 보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내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내 얘기라고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손실나는 그
불편한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편안하게 수익내실 수 있을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5%나 10%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해방되시려면 빨리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비유를 막 들어드린 거예요. 그게 다 보이니까 여기서 그랬던 거예요. 밤에도 나오니까 미리 손을 쓴 거죠. 제가 방송한 거예요. 이거 나올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대놓고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자, 종목들 다 5%, 10%, 15%씩 빠질 거니까 네, 알고 계시라고. 그럼 또 회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맞죠, 그죠? 네. 약간 좀 누를 건데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왕청심원 드린 거죠. 이거를 손절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절할 필요가 없거든요. 잠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건데 뭐하러 손절을 해요? 손절하면 저기 증권회사 직원들 저기 막 성과급이나 더 주는 거죠. 수수료만 나오니까. 손절 한번 해보세요. 안 아프신가? 아파요. 손해난 것도 빨리 메꿔야 되니까 더 헐떡거리면서 더 조급하게 매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또 잃어요. 마음의 평정심이 잃었기 때문에. 손절은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손절할 거면 주식 사지 말라고.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순서대로 했는지 쭉 이해가 되시죠? 방송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딱딱딱 잡아가면서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아까 그거죠? 믿음을 버리지 마셔라. 그 다음에 했던 얘기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보인다 그랬죠. 이걸 라이브에서 엊그제부터 이틀 전이니까 화요일부터 이걸 많이 했는데 장중에 손절한 게 보인다 그랬죠. 저희 방 종목 중에 이제 그 한 두 개인가 띄워놓고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송이니까 저희 방 종목은 얘기를 못하겠고 원방테크는 얘기해도 되겠다, 그죠? 네, 그건 뒤에서 하고요. 자, 보세요. 개인들이 손절하는 게 보인다 그랬는데 자, 이걸 보세요. 윈하이텍 추천자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윈하이텍 갖고 있는 분들 꽤 있으시죠? 여기서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무료 추천 여기서 엄청나게 샀대요 사람들. 자, 보세요. 윈하이텍은 뭐 얘기해주고 싶고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참을래요. 또 갖다 또 찍어버리려고.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종목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또 힘들어하시겠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더 살 거 아니에요. 개인들을 많이 사게 하면 여기 이제 물리신 분들 이제 고생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물리신 분들은 소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빨리 회복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거 빨리 회복되는 거 방해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가 여기서 이거 좋다고 이런 거는 막 신용 같은 거 써가지고 많이 써도 된다고 그러는 게 박살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물린 종목 전문가가 되게 좋게 얘기해 주더라. 감사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렸어요. 7,000원에서. 여기 지금 5,200원이죠. 근데 전문가가 누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좋다. 나 지금 많이 갈 거라. 더 사시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만 1대1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한 200명, 300명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 막 2,000, 저도 1,000개 이상 나오거든요. 네. 1,000명 이상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러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이나 500만 원씩만 사도 네, 절로 가겠네요. 해드릴까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초보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좋게 얘기하면 막 감사하대요. 미쳤어요.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전문가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무시라고. 그만 좀 얘기하시라고. 펄펄 뛰셔야 되는데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내 거 좋게 얘기해줬다고 사람들 앞에서. 어디 무방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면서 그 종목 진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셨죠? 힌트는 드렸어요. 네. 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양봉 하나 나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직전 저점이 어디예요? 자,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직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팍 하면서 깼어요. 그러면 차트 위주로 매매하는 개인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량거래 나온 건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멘탈이 어떻게 깨지냐면요, 자동차 사고 나면 앞유리창 금가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 사고 이렇게 난 거 이렇게 뭐 TV나 뉴스라는 거 하면 실제로 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장창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쫙 가면서 여기가 깨지니까. 그게 어제죠? 어제 전후로 해서 잠깐만요. 분차트 보기 전에 여기를 깼을 때만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깨기 전, 깰 때, 깨고 나서 계속 투매가 나옵니다. 손절이 나와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전에도 손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깨질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깨고 나서 뒤늦게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파는 사람까지 있어요. 여기 전후로 손절이 나와요. 손절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죠.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나가는 거죠. 그 개인 중에 개인들이 나가는데 얼마씩 시작했어요? 보통 2천에서 5천이 많고요. 뭐 1억 대는 1억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2천에서 5천 그리고 1억 사이를 1억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순간 그런 물량들이 시장가 매도로 나옵니다. 툭툭툭툭 이렇게. 번차트 보여드릴게요. 5분봉으로 볼까요? 여기 8월 11일이죠 어제. 네. 8월 10일, 12일. 그전에는 뭐 장중이죠, 그죠? 장중에 큰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고만고만하죠, 그죠? 여기 고만고만 했는데 8월 10일부터 잘 보시면 8월 10일이 어제 8월 10일이 화요일이죠. 네. 10일날부터 잘 보시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와요. 이게 얼마냐면 여기서 왕창 나가고 안 보이는데 8월 10일입니다. 10일날 보면 순간적으로 10,000주씩 나오죠. 계산하기 좋잖아요. 5천원짜리 5천원 6천원짜리 주식이니까 10,000주면 5천만원 6천만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씩 축축축축 손절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기법 강의라고 얘기할 건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니까 후룩 나오죠? 손절하는 거예요. 2천주, 3천주, 5천주 뭐 이런 식으로 10,000주씩 여기에요. 전저점 깨니까 또 던지죠. 개인도 차트 보고 분차트 보고 손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 보세요. 그 다음날 어제죠. 그러니까 아침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분할 매도하든지 그죠? 손절도 좀 분할 매도하지 승질도 하여튼 급해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나중에 보면 잘 안 풀려요. 왜냐면 팔 거면 그냥 저기 동시호가에 팔든가요, 그죠? 네. 시초가에 팔든가 종가에 팔든가 하지. 시작하자마자 또 시장가로 던졌어요. 60,000주 되네요, 그죠? 네. 다 합하면 네. 얼마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억? 그쵸? 네. 3억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던지니 거래도 없는데 확 깨졌겠죠. 그러면 또 이제 또 여기 또 사모님들 놀래는 거예요. 아침부터 북한이 저기 뭐 서울에다가 미사일 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죠? 아침부터 다이빙 하니까 놀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같이 파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났나 보다 그러면서 10,000주 20,000주씩 나오죠. 순간적으로 막 따라서 손절하는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1시간 지났어요. 근데 더 떨어지네요. 불안하니까 20,000주, 30,000주 지수를 보니까 좀 지수가 좀 그날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또 파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반등도 안 나와요. 조금 올라가다가 말고 대충 이렇게 끝났죠. 이게 어제까지고 오늘은요. 어제보다 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딱 떨어지는 순간마다 보통 5천주에서 10,000주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15,000주네요. 아까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에서 한 만원이 1억 이런 식으로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인들 손절하는 거예요.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가 들었다 놓으면서 거래가 보이겠죠. 근데 그러다 뭐예요? 직전 저점을 깰 때마다 툭툭 나오는 거예요. 다 손절이에요. 다라고 하면 그렇고 90% 이상은 손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벌써 9시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던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안하니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네오오토? 이게 다 윤석열 시스템 봐주죠, 그죠? 네. 네오오토는 일봉 차트를 보시면 뭐하고 있어요? 직전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였죠. 여기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깨고 있잖아요. 깨니까 별거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그냥 투매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투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상한가 2개 나온 종목이 뭐 이렇게 쉽게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평상시에 못 보던 차트 나올 거라고. 이게 이거예요. 녹이는 거 그냥. 자, 개인들은 전저점을 깨지면 멘탈 나간다 그랬죠, 그죠? 네.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깼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거래가 하나도 안 보이긴 하겠지만 분차트로 볼까요? 거래가 없나? 모음봉으로 보죠. 자,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라 그랬죠. 하락하기 전에 잘 보세요. 하락하기 전에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인데 이때는 거래가 별로 없죠. 이만큼이었어요. 2천주 4천주. 이거는 9천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만원짜리라고 할게요. 9천원이긴 한데 그럼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2천 주면 얼마예요? 2천만원. 5천 주면 5천만원. 그죠? 여기는 만 주네요. 그러면 1억. 8월 9일이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금요일날 후반부에 좀 떨어졌어요. 월요일날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가 확 나오죠. 깰 때, 전저점을 깰 때, 무너질 때 거래가 확 나오죠. 전저점 깨니까 뭐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손절해버려. 양이 많잖아요. 이건 지난주 목금, 여기는 월화수목.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별로 안 나왔죠. 며칠 동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손절을 개인들이 많이 안 한 거 같죠. 이거 모으면 꽤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했을까요?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이 여기서 손절했을까요? 여기일 것 같다 1번, 여기일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누가 손절했을까요? 손에 조금 난 사람이 손절했을까요? 손에 많이 난 사람이 손절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2번? 2번이요? 1번일 가능성이 높아요. 2번 찍으신 분들은 1번을 안 찍으신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에이, 손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손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생각하신 거죠? 그쵸? 근데 물론 2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번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심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게 군중 심리를 역용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이 손절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회복하려면 불가능하겠구나. 답답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오겠어 이게. 난 끝났어. 유유유 하면서 손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여기서 산 사람도 손절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서 산 사람은 물타기 하고 있죠. 가슴을 치면서.
아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잖아. 이러면서 이제 막 더 사고 있겠죠. 이런 씨 이러면서 막 처음에 이제 500만 원 샀는데 이쯤 오면 이제 한 3천만 원 돼 있는 거죠. 막 사다 보니까 평당가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 여기는 대충 고점이 14,000원이거든요. 여기는 얼마인데요? 저점이 8,800원? 대충 9,000원 잡을까요? 14,000원에서 9,000원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 빠졌죠? 대충 얼마 빠진 거예요? 대충 계산하세요. 네, 40% 정도. 개인들이 마이너스 40% 정도 손실나면요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끝났어.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손절하는 사람, 현금 확보하는 사람, 답답해갖고 막 부르짖는 사람, 불안해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난리 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손절을 했다고 칠게요. 이분이 딴 데 가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적죠. 이렇게 완전히 멘탈이 나갔는데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거예요. 여기까지 끌려갔으면 손절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반등 나올 때 팔라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분들은 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그래요. 손절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어쩔 줄 몰라요. 저희 라이브 회원들 들어오면은 이런 거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이게 자꾸 이제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방에서 리딩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사갖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자 손실이 많이 났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언제 이제 보통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돼요. 반등 나오면은 손해가 40% 났던 게 20에서 한 10%까지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돈을 많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 나올 때 파시면 돼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제가 그래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올 때 파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다 좋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사람이 어떠냐면 자꾸 떨어지면 자꾸 쳐다보게 돼서 힘들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손절하실 거예요? 그럴 마음 없대요. 반등 나올 때 파실 거죠? 예.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래요. 황당하세요? 제가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봐서 뭐 할 건데요? 안 팔 거잖아요. 언제 팔 건데요? 반등 나올 때. 그럼 제가 보고 있다가 사모님 반등 남아요? 얘기 한번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 어지간하면. 근데 그때까지 보지 말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쳐내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덕성 같은 거 이제 들고 들어온 분도 있어요. 덕성을 여기서 사가지고 끌려내려가지고 들어온 분도 있었고 여기서 사가지고 끌려내려온 분들도 있었어요. 다 해결해드렸어요. 막 떨어질 때 이분들이 저한테 힘드니까 신규원들이죠. 네.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저 믿냐고. 믿는데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시라니까요. 항상 똑같아요. 지금 파실래요? 아 그건 안 되겠대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반등 나올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데서 물리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잘 파세요. 아 예. 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답이 또 돌아와요. 안 보려고 했는데 자꾸 보여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계좌 하나를 더 만들어서 걔를 유배보내버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쉬워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계좌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얘 좀 저쪽으로 데려가주세요. 그러면 데려가줘요. 유배. 그 방법이 귀찮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본인 취미생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요즘에 좀 뱃살이 나왔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요즘에 친구들한테 소홀했다. 친구 좀 만나시고. 응? 요즘에 좀 돈을 안 썼더니 와이프가 좀 째려본다. 돈 좀 쓰세요 그냥. 네? 덕성 그냥 물렸으면 어때요 그냥 한 100주 팔아가지고 지금 100주 얼마예요? 10,000원짜리니까 거의 한 170만원 되죠 그죠? 팔아가지고 주세요 그냥. 미안해 여보.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까짓 거 뭐, 그죠? 네. 백주 가지고 뭘 그래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신경을 분산시키면 이겨요. 몰입하니까 지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몰입해서 지는 거예요. 분산시키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전문가예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신경 분산시키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딴 거 하세요. 뭐요? 취미생활 하세요. 주식에 신경 쓴다고 못하셨다고 많죠? 많대요. 가족한테도 소홀했고 취미생활이 꽃꽂이인데 그런 것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보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로 다 해결되더라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네,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특별히 알려드린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같죠? 해보세요. 안 되나? 정 힘드시면 그때는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종목이랑 시황에 자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회원들은 이런 거 없으니까, 그죠? 네. 기존 종목들 잘 설명해서 수익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쯤 했던 게 밤에도 나오니까 손절하지 말고 잘 견디셔라.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마셔라. 그리고 어제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이고 9시 8분이네요. 한 2, 30분만 더 할까요? 네, 또 여쭤볼게요. 괜찮으면 1번 찍어보시죠. 요즘에 이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시간 금방 가요. 그죠? 예, 좀 더 할게요. 마무리는 져야죠. 네. 반등이 나올 거다라 그랬죠? 네, 반등이 나오는데 개인들이 눈치 못 채는 타이밍에 빠르게 신속하게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 뒷목 잡을 거라고. 요즘에 그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회원들 얘기 아닙니다. 회원 중에도 있다. 네. 문자반 회원 중에 뭐 한두 명.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요즘에 이제 자꾸 투매라고 막 자꾸 하락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물어봐요. 선생님, 손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래요. 예, 손절하세요. 대놓고 그럼 손절하세요. 99.9% 대답이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 손절하고 싶다면서요. 하라니까요? 안 할래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일부는 그래요. 아, 손절하겠대요. 제가 그래요. 손절했는데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상한가 나와도 괜찮으면 손절하시라고. 그러면 안 해요. 이해되세요? 네.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할 것 같죠? 얘기를 한마디 해줘요. 이거 반등 나왔을 때 뒷목 안 잡을 자신 있으면 하시라고. 그러면 다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여러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손절 안 시키는 게, 안 시키고 참게 만드는 게 그게 리딩이라니까요. 종목이 투매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눌리죠. 그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가보면 30% 40%씩 손해가지고 뭐 아수라장에, 거기는 벌써 그냥 밀란 일어나가지고 그냥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냥 방 다 깨졌어요. 그냥.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채팅창에 누구 하나 힘들다고 글 쓰시는 분이 없어요. 항의하는 분도 없고, 문자반에서 한두 명 뭐 그러는 거지 없다고요. 문자반에는 성향이 불량한 분들이 꽤 들어와요. 그런 분들 몇 명 빼고는 조용해요. 왜 그러겠어요? 종목에 자신 있으니까. 아무튼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손절하라고.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매집된 주식을 혼자서 노력해서 발굴하셨다? 팔지 말고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수익 나요. 그리고 조금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반드시 여러분들 레벨업이 된다니까요. 이런 얘기 진짜 자주 하잖아요. 수익만 나는 게 아니에요. 레벨업을 해요. 레벨업. 주식 들고 고생 좀 해봐야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하자마자 수익 나는 거요? 저희 방 제가 어젠가 엊그제 그 얘기 해드렸어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저희 방에 장기 회원들 많거든요. 3년, 5년, 뭐 10년씩 된 회원들도 한 80명 넘고요.
1년 이상 계신 분들은 뭐 100명 훨씬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언제 들어왔는 줄 아세요? 장이 좋을 때 들어왔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보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들어오자마자 막 증시 투매 나오고 막 급락했을 때 있죠.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장기연으로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오자마자 고생부터 한 거예요. 근데 고생 해가지고 한두 달 고생하다가 반등 나와서 막 수익 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급락 나오잖아요. 또 올라가다가 그럼 또 그거랑 또 겪어봤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도 돈이 벌리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연들은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생고생하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수로 따지면 문자 반영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었어야 되는데 요럴 때 들어오신 분들 있죠. 지수 요럴 때 이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장기연이 많아요. 특히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 창투님 이때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다이빙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벌 거고. 요럴 때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가요. 그런데 거꾸로 요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의외로 편하게 수익 내신 분들은 조금만 눌리면 또 바람핍니다. 오히려 전 그렇더라고요. 이런 데서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한번 겪어봤거든요. 이분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간다예요. 반드시 가요.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라도 가요.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대선주 잘하는 방법 얘기할 때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종목을 믿으셔라.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린다. 그 테마주죠. 테마주가 재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실적이 아니라 그죠? 그 테마주를 급등시키는 세력은 본인들이 봐서 이거 아니겠다 싶으면 바꿔서 올려요. 자, 라이브에 하느라 했던 얘기 여기서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낙연 테마주 중에 파버나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얘기해요. 지금 보셔본 거 아니거든요. 파버나인이 매수를 해놨었어요. 매수가 처음에 여기였나? 여기도 있고 여기서 사신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뭐 괜찮잖아요, 그죠? 바닥에 샀고 상한가도 먹었고 나중에 늦게 들어온 분도 샀고 이거 샀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거 샀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샀냐면 파버나인이 이낙연 씨 수요주였어요. 앞에는 막 남선알미늄이나 이런 거 서원 같은 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안 간 거였어. 이 당시에 범용관령도 보유 종목이었는데 그것도 수익 많이 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파버나인을 사놨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안 간 이제 저 이낙연 씨 테마주 상한가가 나왔거든요. 이낙연 씨 테마주가 맞았어요. 이 당시 11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왜 샀냐면 이낙연 씨가 이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퇴를 하고 그때 지지율 좋았어요. 2019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조국 전 장관 날라갔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낙연 씨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씨는 그때까지는 지지율이 안 높았어요. 샀어요. 그래도 수익 많이 내드리려고. 근데 왜 샀게? 4월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분 이거 이기면 잘 되는 거였거든요. 사놨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바이러스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손실난 거 없었냐고요? 얘기해드리잖아요. 당당하게. 이낙연 테마주로 샀거든요. 물타기 손절 안 했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자율 반등이에요. 원래 급락을 하면 그냥 알아서 올라와요. 자동으로. 그걸 자율 반등이라고 해요. 그 뒤에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거 대량거래가 터졌죠? 그럼 뭐예요? 뭐가 재료가 있었단 얘기예요. 뭐였냐면 뭘로 바꿨냐면 분명히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뭘로 바꿨냐면 갑자기 인공호흡기로 바뀝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이제 그 코로나가 확 터지는 바람에 미국도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파버나인이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둔갑하더니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매도 해버렸죠. 끝. 자, 돈 나왔죠? 뭐 있겠어요? 4월달이죠? 요거 가지고 이제 그 타이밍에 맞는 코로나 템을 사갖고 돈 벌었어요.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시라고. 종교 아닙니다. 매집된 주식이면 그 세력을 믿으세요. 세력 욕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을 수익 내주는 사람이 세력인데 왜 자꾸 세력을 욕을 해요? 삼성전자 욕하면서 삼성전자 그 휴대폰이랑 TV랑 그 냉장고 쓰는 사람들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정치적인 걸 떠나서 나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왜 써요? 중국 쪽에 화웨이 거하고 뭐 샤오미나 쓰지? LG 욕하면서 대기업 욕하면서 또 대기업 제품 써요. 일본 욕하면서 왜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본 차.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력 미워하지 마세요. 세력은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든 이 당시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력도 다 물렸어요.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세력도 다 물렸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 게 맞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푼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호재다. 믿으셔라. 손절하지 마세요. 물탈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라. 할 수 있다. 다 해결했어요. 근데 뭐 지금 이런 거 갖고 뭐 저희 방에서 뭐 흔들리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요즘에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죠, 그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런 걸 다 겪어본 회원들은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겠죠. 오늘 코스피에 상한가 나온 게 하나도 없고 코스닥에 상한가 나온 게 2개였어요. 전체 상한가 나온 게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방 종목이에요. 원방테크라는 게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신규 상장된 지 한 1년 아직 채 안 됐네요, 그죠? 네. 거의 1년 됐구나 이제. 원방테크라는 건데 이걸 여기서 샀어요. 7월 12일 날. 신일전자가 13일 날 추천 나갔고 그 전날 나간 게 원방테크예요. 라이브 그리고 문자만 추천주예요. 스윙으로. 왜 추천했냐면 이미 조정을 받은 지 한참 됐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새 거죠. IB 기명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끝났고 그리고 보니까 살짝 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들었다 놨다. 여기서 샀어요. 46,000원? 7,000원? 그 정도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6월 12일이니까 딱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됐는데 이게 뭐냐면 박스권으로 따지면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닥에서 샀어요. 근데 틈에 나오면 매일 장사 없다고 빠져요. 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죠? 얼마 안 떨어졌어요. 46,000원 정도? 6,000원, 7,000원에서 43,000원,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0%도 안 빠졌어요. 차트로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죠? 10%도 손이 안 났다고요. 틈에 나오니까 어때요? 전저점이고 뭐가 없어요. 깨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호들갑 떨면서 회원들한테 뭐 석고 대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회원들 앞에서 핑계 변명을 댔겠습니까? 아니면 회원들한테 뭐 물타기를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손절을 시켰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회원들한테 그냥 이제 이 얘기했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자반에서 이제 한두 명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까 우리 처음처럼 아까 써주셨는데 단톡방에 손절했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가 나요. 문자반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얼마나 됐다고 네? 손절했대요. 그랬어요. 잘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선생님 덕분에 잘 가겠다고 뭐 이런 걸 줬냐고 그랬다니까요. 저 대놓고 얘기해요. 전문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정사정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손절했다고 하면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가겠네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왜냐면 그분이 못되게 얘기했으니까. 알았다고. 나중에 올라갈 때 저기 그냥 뒷목 잡지 마시라고. 안 올라가는데 이런 거 끝났대요. 끝난 게 뭘 끝나요. 시원하게 가는데. 보세요. 시원하게 상한가를 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눌림목이었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세력이 매집을 해도 그래도 개인들이 던지니까 투매가 나왔고, 이게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예요? 과매도예요. 약간 눌러도 믿음을 잃지 마셔라. 그리고 올라올 때는 개인들을 못 쫓아오게 순식간에 튀어나갈 거다. 기회의 신, 뭐 카이로스 이런 얘기 쭉 해드렸죠.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거래가 이만큼 있죠. 근데 거래가 지금은 적죠. 근데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는데 상한가로 끝났잖아요. 이거 뭐예요? 매물대가 이미 다 청소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어제 거래 정지됐었는데 거래 정지됐던 이유가 뭐냐면 무상증자를 한 거예요. 회사가 되게 좋아요. 무상증자를 했는데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무상증자가 100%짜리죠. 그죠? 근데 이건 한 주 주는 게 아니라 한 주 들고 있으면 이 두 주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1000주 갖고 있으면 1000주 샀으면 주식을 2000주 더 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회사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저기 뭐야 그릇도 크죠, 그죠? 엄청나게 줬어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잖아요. 희한하죠. 딱 손절 때리니까 갑자기 이사회에서 자 무상증자 자 2배로 딱딱딱 끝나버려요. 오늘 회원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매집된 주식은 가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넣었다 뺐다 손절하고 뭐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비중 늘렸다 줄였다. 무슨 자바라물통입니까? 응?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 뭐 현금 만들었다 줄였다 그러냐고. 그냥 내가 매수한 종목이 그런 종목이 자신 있으면 들어가서 딱 분산 투자해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밤에도 나올 수 있다. 금방 끝난다. 믿으셔라. 올라오잖아요. 회원들 물량 들고 있어요. 안 팔았다고. 뭘 팔아요?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 회원들이 장점이 뭐냐면 저도 여기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맞죠, 그죠?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힘들다고 물어본 사람이 질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 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럴 때는 찍어주셔야 돼요. 네. 뭐 저녁 방송할 때 누가 와서 하나도 안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왜 그랬겠어요? 믿는 거예요. 전문가를. 그리고 그 종목을 믿는 거예요. 아무도 불만 불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손절했다고. 근데 그분은 아웃된 거고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종목이 받쳐줘야지 수익이 나니까요. 그 다음은 분위기예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저희 방은 이래요. 보통 이렇게 그 무방 같은 데 많이 참여해 보시죠? 그러면 거기 가보면 뭐 시끄럽죠, 그죠? 네.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차분하고 조용해요. 재밌고 단톡방이 따로 있으니까 유라 단톡방이 거기도 되게 재밌어요. 네. 거기는 수익 많이 나면 회원들끼리 막 떡도 돌리고 막 그래요. 예전에 루이님이 떡 돌리고 막 그랬어요. 네. 회원들끼리 막 떡 돌리고 막 그래요. 단톡방은 선물이 가능하니까 유라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 문자번 회원들 저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어찌 됐거나 그죠? 네. 문자번 회원들은 방송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 상태에서 이거 떨어졌을 때 솔직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죠? 네. 여기 떨어졌을 때, 그죠? 네. 잘 이겨내셨어요. 네. 요즘에는 주식이 다 이렇게 하고 가요. 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상한가 찍고서 내려가가지고 상한가 찍었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었어요. 상한가 나오고. 상한가 찍고 내려갔어요. 풀려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그건 이거보다 더 세요. 원방테크보다. 원방테크가 이게 추천당한 게 여기에요.
예, 지금 실시간입니다. 네. 7월 12일 날 8시 47분 스윙으로 원방 택배 재료는 델타 변이 음압 변동 수혜주. 아까 이 얘기하려고 이게 얘기 끊은 건데 델타 변이 음압 변동 수혜주가 맞아요. 왜 사놨냐면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심해지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뭐 람다 변이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이게 뭐냐면 치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있으면 지금은 덥지만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환절기에 들어가고 이제 추워지죠.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고 사람들이 일조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그죠? 가뜩이나 일조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어르신들이나 좀 지병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중증 환자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치명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중증 환자랑 관련된 음압 병동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관련주들이 머리를 들고 가는 거죠. 옛날에 유견상 나왔던 시수학처럼. 저희 방에서 수위가 400% 된다 그래요. 200%인가 300% 정도 된 거예요. 이런 걸 사놨어요. 미리미리. 근데 그 전에 여기 세력들이 바꾼 거예요. 무상증자 나왔다고 그냥 가지 뭐 그냥 미리 땡겨버리고 세력이 원하면 재료를 바꿔버립니다. 여기 문자만 애들 들어와 계시지만 오늘 상한가 갖다 풀린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그것도 원래 그 재료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세력이 재료를 바꿔버리잖아요. 그거 대선주로 추천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바뀌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력 망이라니까요. 아까 세력 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세력이 알아서 바꿔서 올려버려요. 저는 처음에 회원들한테 종목 추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주를 받고 나서 인터넷 검색하지 마라. 분명히 거기 있는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재료하고 약간 충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니까 하지 마셔라. 일부러 그렇게까지 얘기해줍니다. 자, 그래서 매집된 종목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어때요? 이 박스권을 즉 전저점을 깼잖아요. 전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를 깼는데 세력이 나간 게 아니고 누가 나간 거예요? 멘탈 나간 개인이 나간 거예요. 손절하고. 그래서 최근에 2, 3일 동안 계속 그 얘기했던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개인들 손절하고 있다고. 그러면 급반등 나온다고. 멘탈 잡아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누구는 손절했지만 누구는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익도 많이 나시고 반드시 레벨업 되실 겁니다. 레벨업을 하셔야죠. 지금은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짓고 계시지만 그렇게 자꾸 레벨업 하시면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개인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뭘 이런 거 갖고 그러시냐고. 금방 지나간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멋진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있죠. 네. 진짜 좋은 리딩은 비중 실어서 넣었다 뺐다 얍삽하게 매매 끊어먹고 매매하는 게 그게 제일 나쁜 리딩, 그게 좋은 리딩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리딩은 전문가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심리가 크게 흔들릴 때 그때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는 거예요. 나쁜 짓, 불편한 행동, 그죠? 네, 그런 거 안 하시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방송을 그렇게 진행했던 거예요. 시장이 애매하다, 지수를 걱정하지 마셔라, 못 보던 게 나올 거다, 주린이들이 차트 망가뜨린다, 밤에도 그리고 하나편하고 유튜브 보지 마라, 그죠? 밤에도 나올 거다, 손절하지 말고 견디셔라, 금방 끝난다, 믿음 버리지 마셔라,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다,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다, 반등 나올 거다, 나올 때 반등은 빠르고 신속하게, 그래서 손절한 사람들 뒷목 잡을 거다. 순서대로 쭉 얘기했던 겁니다.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추석 또는 설 명절 전후 한 달 총 포함해서 3개월입니다. 아까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규현이신데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날까요? 그러시길래 추석 포함해서 앞뒤로 한 달 총 3개월입니다. 가을까지는 되게 좋을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랬어요. 주식을 열심히 사시라고.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운 차트 기법 잘못된 거 많거든요. 옛날에 이거는 손절하는 차트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손절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취미생활 하시라고. 맞죠? 이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서 9시 30분 정도 넘었는데 지금은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집 열심히 안 하시면 언제 여러분들이 힘드시냐면 9월달하고 10월달에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지금 매집 안 하면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연말까지 갈 거예요. 연말까지 되게 고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지금은 하반기죠, 그죠? 하반기에 가장 주식시장이 좋은 시기는 봄은 상반기 때는 3, 4, 5월달이고요. 그때 수익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요. 그리고 하반기에 주식이 제일 쌀 때는 7, 8월달. 그리고 수익률이 이제 종목들 수익이 가장 많이 날 때, 꽃이 활짝 필 때는 9월달, 10월달, 11월 초까지. 그때 11월하고 12월은 전반적으로 눌리는데 또 가는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때 가서 또 힌트를 드리죠. 네. 지금 준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 많이 안 하시면 고생을 하세요.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쭉 얘기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지금 종목들이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 드렸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개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지금 난리 아니라 그랬죠. 네. 본인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세력은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올려버립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팝니다. 다시 좋게 포장해요. 더 갈 것처럼 해서 또 물리겠죠. 네. 물리지 마시고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빨리빨리 매집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회원들처럼 아까 원방테크처럼 그죠? 네, 시원시원한 상한가 같이 이렇게 수익 내실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